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저는 지금 영종도에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수의 이 렉스턴, 신형 렉스턴이 지금 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렉스턴의 시승 행사가 있는 날이고요. 지금 시승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더 블랙 최상위 트림입니다. 진짜 외관 디자인 자체가 이제 블랙 색상을 테마로 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 차량들이고요. 뭐 아래쪽으로는 요번에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좀 많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 개 트림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세 개 중에 가장 상위 트림이 더 블랙 차량입니다. 뭐 휠이라든지 차량의 색상 그리고 전면 자체에 이제 블랙 색상을 강조하면서 뭔가 좀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좀 다가서고 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블랙 컬러가 이 새롭게 바뀐 이 렉스턴의 디자인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리어 범퍼 하단 쪽에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블랙 컬러에서는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렉스턴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기본적인 차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 디자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좀 겪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긴 하지만 이 전면부 디자인 그리고 후면부의 디자인을 좀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크기를 상당히 좀 키우면서 볼륨감을 더 키웠다는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네요. 일단 조금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전면부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더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은색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다크한 유광의 이러한 패널들로 좀 덧대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통일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라디에이터 그릴 크기를 많이 키웠죠. 거기다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개의 LED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주위로 디귿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있고요. 바깥에 있는 것이 하향등, 안쪽에 있는 것이 상향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ED로 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헤드램프 크기를 좀 작게 만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범퍼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검은 색상이라서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진 않는데요. 이쪽에 이제 안개등 쪽에 이제 디귿자 형태로 이제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상당히 좀 굵은 이미지의 이 디자인 요소가 좀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흡사 차량의 앞쪽에 그 빔이 가로지르는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육중하면서도 좀 강인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좀 잘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렉스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웅장하고 기존의 뭐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는 오프로드 이미지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렉스턴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인상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로 가보면요, 이제 더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 더 블랙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인치 휠이고요. 모든 모델이 이제 20인치와 18인치 휠, 엔트리 트림은 18인치, 그 다음에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 트림부터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의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한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측면 하단부에 보면 지금 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식 스태퍼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 전동식 스태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 고정된 형태의 이 스텝이 적용이 됩니다.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어 램프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그 라인들을 좀 다듬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이쪽, 그러니까 트렁크 도어에 닿아 있는 면이 아니라 이쪽에 측면 쪽과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라인까지 좀 내려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라인을 좀 보여줬었죠.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 좀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이쪽에 방향지시등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 방향지시등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아래로 내려오면서 좌우로 좀 위아래로 좀 분할된 형태의 이 리어 뒷모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변화 폭이 크진 않지만 상당히 좀 깔끔한 인상을 보여주는 이 뒷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스턴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디젤 엔진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디젤과 함께 요소수를 주입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완성도가 괜찮습니다.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뭐 팰리세이드나 뭐 모하비, 그리고 그 아래 등급으로는 뭐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량들을 좀 꼽고 계실 텐데요. 그런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차별화된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타겟 고객을 이제 40대에 조금 활동적인 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령층이 완전히 젊은 모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령층에 맞는 좀 중후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는 이런 디자인으로 좀 거듭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외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의 대부분의 시승 차량이 더 블랙이고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제 프레스티 트림의 차량들이 조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상이 밝은 색상, 그러니까 화려한 색상은 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무채색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저기 있는 좀 짙은 청색, 이런 차량들이 조금 도드라지는 좀 젊은 느낌의 차량이라고, 지금 보시는 이 짙은 청색이 조금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화이트 컬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된 전면부 디자인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더블랙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밝은 무채색의 흰색 컬러나 뭐 은색 컬러가 새로워진 디자인을 좀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20인치 휠인데요. 프레스티 트림에 적용되는 휠입니다.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더블랙과는 좀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처럼 지금 도 아래쪽에는 이제 고정식 스태퍼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과 더블랙 에디션과 다르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짙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약간 녹색 빛깔을 띠는 이러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확한 색상명은 이 영상의 상단에 좀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도요, 좀 밝은 톤의 이 실내를 색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프레스티 트림이나 더블랙이나 모두 이제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밝은 시트가 이 실내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흰색의 차량인데요, 흰색과 상당히 밝은 실내가 잘 어울려서 뭔가 좀 경쾌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무겁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이 흰색과 이 밝은 실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은, 만약에 제가 선택하게 된다면 아마 이 흰색과 조금 밝은 실내의 프레스티 차량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공간 자체의 뭐 크기가 바뀌거나 한 건 없습니다. 차량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좀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 디커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이런 형태의 그 디자인을 이제 적용하는 브랜드의 차량들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형태가, 그러니까 뭐 F4 머신에 여기 스티어링 휠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주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 처음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렉스턴에도 이런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사실 뭐 차량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이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커 스티어링 휠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스티어링 휠 디자인 중에 이렇게 확실하게 디컷심을 좀 강조한 이러한 형태는 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차량의 옆쪽에 보면은 뭐 기능들이 워낙 좀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버튼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선 밀림 방지 장치, 뭐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것들도 이쪽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의 실내는 좀 프레스티 트림입니다. 프레스티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 지금 보시는 컬러는 좀 밝은 색상이고요. 조금 낮에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밝은 색상이 조금 더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계기판인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바뀌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엔트리 트림에서는 이 디지털 계기판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프레스리 트림과 지금 더블랙 트림에서만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엔트리 트림에서는 옵션 사양으로 선택도 불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의 형태로 좀 적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요소수 레벨도 나오고 있고,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 누적 시간, 트립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의 감각도 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단순하게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밀리는 이러한 느낌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제 계기판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계기판의 형태가 왼쪽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 속도계가 있는 형태에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좀 더 스포티한 형태의 이러한 계기판 형태, 그리고 좌우로 좀 분리된 형태,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 화면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그 화면이 그대로 미러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계기판에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개로 구분해서 다른 기능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모두 다 같은 화면에서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화면의 설정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화면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여러 가지 기능 버튼들이 있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포콘이 이제 적용이 돼 있죠. 렉스턴에도 인포콘이 적용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팟캐스트라든지 음악 서비스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 거기다가 새로워진 인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 집안에 있는 IoT 기기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쌍용차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으로 좀 비교를 해봐도 현대기아차와 상당히 조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노나 한국제행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에 반해서 쌍용차는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잘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가운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외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없이 물건들이 있긴 한데요. 잠깐 치워보면요. 자, 이번에 사실 좋아진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컵홀더 쪽에 이제 덮개가 마련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고급 차량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트렁크 쪽이나 컵홀더 쪽이나 이제 수납 공간 쪽에 덮개가 마련돼서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주는 모습으로 좀 실내 좀 프리미엄함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앞쪽에는 USB 포트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서 이쪽에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측면으로 놓는 게 사실 좀 좋긴 하죠. 먼지도 좀 덜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덮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앞부분을 이제 눌러서 당기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당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 걸려서 열리지 않고요. 살짝 눌러서 열게 되고요.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한 형태죠. 근데 무게감도 꽤 상당히 좀 묵직한 형태의 키를 보여주고 있네요. 깔끔한 형태의 키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바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앞뒤로 딸깍딸깍 하는, 앞뒤로 움직이기만 해도 이렇게 DNR 모드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번에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에 기존 모델은 벤츠의 7단 변속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현대 트랜시스의 8단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 기어노브 뒤쪽에 있었죠. 그래서 조금 이 손을 뻗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좀 지적들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변속기가 교체되면서 이쪽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하게 됐고, 덕분에 이렇게 컵홀더도 옆쪽으로 와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쪽의 공간도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후방 카메라 뷰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이 됐습니다. 옵션 사양이고요. 지금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옵션 사양으로 적용이 돼야지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가가 그렇게 뭐 싸진 않습니다. 10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뭐 측면이라든지 풀레인지 뭐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와이드 뷰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전방 화면입니다. 전방 화면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뭐 2D, 3D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차량 주변의 상황을 아주 안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4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구동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죠. 뭐 2H, 4H, 4L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조금 쫀쫀하게 움직이네요. 뭐 딸깍딸깍하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조금 묵직하고 쫀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튼을 눌러 보면요, 지금 계기판 상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스포츠 모드, 윈터 모드, 노멀 모드 세 가지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 오토홀드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암레스트 아래로는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 자체가 뭐 길이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하지만 활용하기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한번 내려서 1열 공간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가 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실내 외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고정식 스태퍼가 있는데, 조금 전고가, 차량의 전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내릴 때 이 바지가 이쪽에 조금 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이 좀 지저분하다면 바지가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외관상이라든지 뭐 오프로더로서 좀 분위기가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촉감이 좋고요.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렇게 퀼팅 이미지가 아주 촘촘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뀐 점이 있죠. 바로 이 위쪽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위쪽의 조작부, 버튼들의 조작부가 모두 터치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깔끔해지고 좀 첨단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상으로 좀 바뀌었죠. 이런 부분도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1열 공간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샌드코스 아래쪽 부분의 디자인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소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렉스턴보다도 올해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이 좀 강해졌고요. 스티어링 휠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이제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이 실내 변화도 함께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기존 모델과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운데도 비교적 이제 발을 놓는 공간도 비교적 평평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USB 포트 2개와 시거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풍구도 위쪽에 바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도어 위쪽에도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레버를 이제 당기게 되면 6대4로 폴딩이 되는 이 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완전히 이제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저쪽의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적재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적재 공간이 한 780m 정도를 좀 넘는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시트를 모두 다 폴딩하는 경우에는 1900m를 넘는 공간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정 공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제 2열 시트를 모두 세워놓은 상태이고, 최대한 지금 적정 공간을 넓힌 상태입니다. 그 앞쪽에서도 사장님 시트를 이제 세웠기 때문에 그 아래쪽까지 조금 더 낮게 이제 물건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한 1900리터 이상까지 적정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개로 좀 분리가 되고 있는 이 바닥 플로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거를 해 보면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떼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어디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쉽게 빼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쪽으로 올려서 2단으로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플로어도 이제 열게 되면 열어서 이제 위쪽까지 플로어를 만들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틈이 있는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눌려서 망가지는 그러한 뭐 물건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은 뭐 특별히 이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꽂아서 이제 앞과 뒤쪽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활용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 모델도 있고 5인승 모델도 있습니다. 사실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5인승 모델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이 적정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차량이 뭐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고 팰리세이드가 이제 5m가 조금 넘는 이제 경쟁 모델이기도 한데요. 렉스턴은 이제 5m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3열 공간이 있어도 사실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승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이거 지금처럼 상당히 좀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2열 공간을 이제 2열 시트를 한번 세워본 상태이고요. 세워본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이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좀 시트를 접었을 때 그리고 폈을 때 공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평탄화 작업이 뭐 티볼리 에어만큼 이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매트 같은 것을 차박하시는 경우에는 에어매트 같은 것을 이제 저 2열 시트 아래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깔아 주셔야지 조금 평탄하게 이제 차박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키가 한 180대는 분들도 한 두 분 정도가 누울 수 있을 만한 이 길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박 부분은 평탄화 작업만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측면에 트렁크 측면에 이 컵홀더와 좀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밴드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짐을 조금 더 간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타이어 수리킷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뭐 스페어 타이어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에 좀 앉아 있는데요. 일단은 발 공간이 뭐 여유가 있습니다. 시트가 아래쪽에 공간이 발 넣는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요. 머리의 위에 쪽의 공간도 뭐 주먹이 하나 반, 두 개까지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탑승했을 때 뭐 여유로운 공간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상당히 조금 각도가 아주 많이 수그러집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바로 세운 상태가 지금 상태인데도 이게 좀 세워놓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좀 편안합니다. 다른 차량들보다는요. 거기다 최대로 한번 눕혀보면은 와,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완전히 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대로 사실 차박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리를 뻗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네, 누워집니다. 굉장히 뭐 아주 잘 눕혀지는 이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엔진을 보고 계십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죠. 뭐 지금 EXDI22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1L 디젤 엔진입니다. 뭐 기존에도 렉스턴 모델에도 2.1L 디젤 엔진이 있긴 했지만 배기량이 아주 조금 차이가 나지만 같은 2.2L 디젤 엔진이고요. 차이점이라면 이제 출력이 15마력 향상됐고 최대 토크가 2토크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쟁 모델, 뭐 현대기아차의 다른 2.1L 디젤과 좀 동일한 출력, 그 다음에 토크를 확보를 하게 돼서요. 이제 뭐 제원표상으로 비교할 때
렉스턴이 뭐 경쟁 모델보다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회전수 역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의 2.1L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보다 한 150 rp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시내에서 뭐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낮은 회전 영역에서도 최대 토크가 발휘되면서 조금은 더 이제 경쟁 모델보다 뭐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따 시승을 통해서 달라진 엔진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렉스턴의 시승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도 일대를 좀 주행하는 코스고요. 디젤 엔진이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동일한 엔진이긴 한데 튜닝을 좀 달리해서요, 출력을 높이고 토크가 2가 향상이 됐습니다. 최고 출력은 202마력으로 15마력이 상승이 됐고요. 여기에 변속기까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벤츠 7단에서 현대 트랜시스의 8단 변속기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왜 뭐 현대차에 변속기를 쓰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동차 산업에서요, 이 어떤 부품을 쓰느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경쟁사든 뭐든, 뭐 경쟁사의 뭐 부품사든 어떤 회사든지 간에 자사의 뭐 기준에만 합당하다면 뭐 어떤 부품이든 사용하고 있고, 모든 회사들이 서로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돼서 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과 때문에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좀 8단 변속기로 바뀌면서 조금은 이제 부드러운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연료 효율성을 좀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이룬 부분이고, 연비도 좋아졌습니다. 복합 연비가 11.1인데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출력, 토크, 연비까지 좋아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바로 렉스턴이라고 보여집니다. 렉스턴의 기본적인 이 주행 질감은 상당히 좀 편안한 주행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의 SUV 모델들, 뭐 예를 들면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아니면 기아 모하비, 뭐 조금 이제 중형 SUV들이 커지다 보니까 산타페나 소렌토까지도 렉스턴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격차는 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 주행 성능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글로벌 취향에 맞게, 물론 한국 시장에 맞게 좀 튜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조금은 더 단단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면, 렉스턴은 여전히 조금은 운전한 자에게 그리고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리고 정통 SUV다운 이러한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롤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일단 전고 같은 경우에도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차량의 좌우 롤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정속으로 이제 고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감은 괜찮습니다. 뭐 지나치게 뭐 댐핑 스트로크가 뭐 길어서 이제 차량이 뭐 위아래로 출렁거린다든가, 요철을 지날 때라든지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위아래로 출렁거린다는 느낌까지는 좀 받기 어려운 것 같고요.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또 괜찮은 편입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뭐 기존 모델과 주행 질감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이런 점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가 이제 기존의 7단에서 8단으로 좀 변경이 됐죠. 뭐 트랜시스의 8단 변속기의 성능은 뭐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차량들을 통해서 뭐 경험을 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 트랜시스, 현대 트랜시스의 8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 스팅어에도 뭐 탑재가 됐던 변속기이기도 한데요. 변속 반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발빠른 편입니다. 뭐 사실 렉스턴 같은 차량에 그렇게 뭐 스포츠카의 스팅어만큼의 이렇게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뭐 굉장히 좀 사용하기, 운전할 때 뭐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부드러운 이런 변속 반응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엔진과의 매칭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지금 정지 상태에서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뭐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진동이 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평소에 이렇게 정차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차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풀 가속을 해보면요, 35, 60,
95km 정도에서 이제 1단, 2단, 3단, 4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좀 변속이 일어났는데요. 뭐 변속비가 그렇게 뭐 넓은 편은 아닙니다.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조금 실용성 있는 뭐 기어비 정도라고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고속주행 시에 아무래도 조금 기존의 변속기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이 변속 타이밍을 좀 가져가면서 이게 연비 효율성, 고속주행 시의 연비 효율성을 높여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쌍용차의 선전을 좀 기대하게 되는 차량이 이 렉스턴, 신형 렉스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렇게 많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풀모델 체인지하는 렉스턴은 또 어떤 발전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기대가 커지는 것은 이번에 렉스턴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소비자분들에게는 더 행복한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